르륵 지나가게 되었고 희미해졌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요. 내가 왜 이러지? 왜 발걸음이 안 떼어지지? 이상하네 싶었습니다. 그런 나날들이 가끔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팔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. 타자를 치고 팔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게 곤란해졌어요. 일단 내가 너무 무리해서 그렇구나 라는 판단에 전 잠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습니다. 또 쉬니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. 참 다행이다 싶었죠.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일주일 뒤 그 증상이 발현되고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푹 빠지더니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고 또 며칠 뒤에 좋아지고 이러니까 회사에 제가 큰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. 미칠 노릇이었죠. 돈은 벌어야 하는데 회사에 피해만 주고 마음이 아픈 나날들이 지속되었고 전 마음을 굳게 먹고 회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. 죄송하지만 내가 회사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큰 것 같아서 퇴사를 해야겠다고. 그동안 피해만 들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. 회사 사람들도 말리지는 못하더라고요. 전 결국 집에서 근근히 할 수 있는 자택근무들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결국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. 아들은 아버지, 아프면 저에게 말을 바로 했어야죠. 왜 큰 병원 안 간 거야? 그게 난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? 또 큰 병원 갔다가 돈이 덩어리로 긁을까봐 그래서 그런 거지. 아니 엄마도 그러다가 유방암 제때 치료 못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라면서요. 전 아버지 이렇게 못 보내드려요. 진짜 그러지 마세요. 돈은 제가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발로요.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. 아들에게 내가 큰 상처를 줄 뻔했구나. 당장의 돈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. 라고 말을 한 뒤 전 바로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잡고 기다렸습니다. 총 3군데의 대학병원에 가보았지만 갑자기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부들거리는 현상을 알 길이 없었어요. 그렇게 그냥 근육 관련한 약만 처방받고 원인을 모른 채 전 희귀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조금만 근육을 써도 바로 몸의 기운이 없어져 버리고 막막하기만 했어요.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른 전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전화 업무라도 해야 했지요.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. 아들아, 내가 너 장가 갈 때까진 몸이 온전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지가 모르겠네. 원인도 모르고 몸이 굳어가고 이를 어쩌면 좋니. 이제는 3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. 미안하다. 그래도 최대한 아빠가 힘내볼게. 라고 했습니다.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버지 사실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아직 시간이 좀 일러서 아버지한테 말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고 있고요. 최대한 아버지 건강할 때 식 올리는 걸로 할게요.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. 손주도 보고 앞으로 해야 할 게 많은데요. 그쵸? 라고 하더라고요.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. 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도 깊게 생각하고 참 우리 아들이 최고네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.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했어요. 여자친구에 비해서 제가 가진 게 없고 스펙도 딸려서 나의 이런 청혼을 받아줄까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저 청혼했고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.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까 일단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상황이라서 바로 상견례하고 결혼 이야기 나누기로 했어요. 다다음 주 더블제이 호텔 한식당에 제가 예약 잡아 놓았습니다. 아버지 그날 진통제랑 약 꼭 드시고 오세요. 라고 하는 겁니다.
전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. 그래도 애가 결혼하면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을 리는 없고 다행스럽게도 하루하루 잘 살겠다 싶었던 거였죠. 바로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전 그날부터 더더욱 컨디션 조절에 힘을 썼습니다. 아무래도 며느리 될 아이에게 시아비가 아프다는 티를 너무 내면 또 그거 자체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전 컨디션 꾹꾹 조절하고 겨우겨우 상견례에 도착하게 됐어요. 그쪽 집에서는 사실상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상견례장에 도착한 전 바로 예비 며느리 될 아이의 얼굴을 보았고 솔직히 말하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였어요. 아니 어디서 보았더라?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지 하면서 전 자리에 앉았죠. 그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옛날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. 사실 그 아이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전 순간 저 달동네 살 때가 생각나면서 그 꼬마 숙녀가 떠오른 겁니다. 혹시 관악구 그 삼성동 거기 달동네에 산 거냐고. 파란 대문에 그 할머니랑 함께 산 아이가 너냐고. 지금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정말 자지러질 듯이 깜짝 놀란 겁니다. 어떻게 알았어요? 하면서요. 제 아들도 아니 자기 거기 살았냐고. 나도 아빠랑 거기서 몇 년 살았다고 놀란 거죠. 그 아이는 설마 아버님이 저와 할머니한테 국화빵 주고 쌀 주시고 패딩 사주신 분이냐고 말했어요. 전 맞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엄청 놀랐죠.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그곳에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설이 도움을 받아 여차저차 살다가 또 공부머리가 굉장히 타고나서 그 공부머리로 대학 가고 지금은 대치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수학 강사로 유명했던 거였어요. 미모도 좋고 또 젊은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움 그리고 되게 잘 나간 거였죠. 아이고 완전히 이건 대박이었습니다. 너무나 깜짝 놀랐고 이런 곳에서 만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저희 셋이 서로 손잡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외로운 자기네들한테 하늘이 이어준 인연인 것 같다고. 죽어서도 못 잊을 인연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나게 찡하다고 하면서요. 며느리 될 아이는 이제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언젠간 그날의 은혜 정말 2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약속했어요. 전 말했죠. 나한테 갚을 필요 없고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난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.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. 그렇게 아들네 부부는 기적처럼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되었어요. 얼마나 그 찬란한 순간이 아름다워 보였는지요. 제가 아들 결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안 두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들이 분가하고 지네들 살 길 찾으러 가니까 그때부터 긴장이 훅 풀리더니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혼자서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가 된 겁니다. 전 바로 어쩔 수 없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.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학원 시간이 유동적이니까 아버님 돌보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 병간호를 다 한 거였어요. 얼마나 고맙고 또 미안했던지요. 아버님 미안해하지 마세요. 아버님이 제게 준 그 따뜻한 불씨가 저의 메마른 마음을 불지핀 거고 그래서 저 지금 그 마음 보답할 뿐이에요. 세상 그 어떤 걸 주어도 아버님이 저에게 준 그 마음 전 다 갚지 못할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제발 저희 사랑과 마음이 담긴 병간호 전혀 개의치 말고 마음껏 받아주세요. 라고 하더라고요. 세상에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또 있을까? 나 정말로 며느리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 두었다 생각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행히 의료진들도 원인을 모르는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논문도 뒤지시고 그랬어요. 그렇게 전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휠체어 타고 움직일 정도는 되게 되었습니다.
무척이나 다행인 거였죠. 하여튼 전 다시 조금은 혼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. 아마도 어떤 희귀병인지 이번에 신경외과 교수님이 알아낸 것 같다고 미국에서 발표된 CSI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환자분 병 상태랑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엄청 놀랐고 이거 정말 대박이다 싶어서 저는 한 걸음에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. 거기서 제가 어떤 근육 섬유질병에 걸린지 알게 된 거고 엄청나게 기뻤죠. 어쨌든 병명을 알게 되니까 그에 맞는 치료제를 알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. 전 바로 신경외과 교수님들에게 저 병명 상태를 알려드리고 혹시 내게 맞는 약제가 있을까 찾아달라고 했어요. 병원분들도 알겠다고 하면서 저를 위해 힘써주었고요. 아이고, 그때 스위스에서 출시한 완치제가 가능한 근육약이 있는데 그 약이 2억이라는 겁니다. 비싼 이유가 제 피를 통해서 유전 정보에 맞게 약을 제조해야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였습니다.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. 당장 주머니에 10,000원도 없는데요.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. 제가 아버님 병원비 대드릴게요. 저 대치동 강사예요. 사실 그때 상견례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이거 강사일에서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. 2억 아버님 위해서 선뜻 쓸 거예요.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만 받으세요. 라고 한 겁니다.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냐면 바로 눈물 쏟았습니다. 우리 아들이 결혼 잘했다.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를 하이고 하면서요. 그렇게 전 희귀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언제 그랬냔 듯이 지금은 2다리로 생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뜰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조금만 늦어도 척추 근육도 말려 들어가서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을 뻔했다고 하는데 전 그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거였어요. 에휴, 정말 놀란 가슴 겨우 달래고 전 건강하게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없을 때 힘들게 도와준 그 어린 소녀가 커서 이렇게 잘나가는 대치동 수학 강사가 되어 저에게 이리 은혜를 갚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. 저 지금은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. 저요,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, 정말 작은 나의 도움이 나중에 아주 큰 부메랑이 되어서 저에게 행운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말하고 싶어서 사연 적게 됐어요. 지금 며느리 제 아들이 아이 가지고 있습니다. 다다음 달에 출산인데 우리 손주 얼마나 귀여울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어른거리네요. 그럼 저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즘 날이 추우니까 전부 건강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주변 이웃들 도우면서 힘들 때일수록 연대하며 살아요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